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오른다고 자존감이 커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자만심만 커질 뿐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른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이 완벽함보다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내 인생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쇠창살 너머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른 한 사람은 맨바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라고 저자는 질문합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도 이런 말을 했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면 처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자기긍정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긍정이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모인모라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인데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게 싫으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을 존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인데요. 오늘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저자는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김이섭 작가입니다. 그의 저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합니다. 펴낸 곳은 체인지업 북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외롭고 힘들 때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상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감정은 없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고 서로를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또한 상대방을 지켜주는 일일 테니까요. 저자의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다. 냉동식품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퇴근하기에 앞서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했다. 그런데 실수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한참 시간이 흘렀지만 밖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고 여직원의 몸은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때 누군가가 냉동창고 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공장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어떻게 자기가 거기 있는 걸 알았는지 물었다. 경비원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그녀 말고는 누구도 그에게 다정한 말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제나 출근할 때면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는 수고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그날은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경비원이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창고까지 열어본 것이었다. 경비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매일 나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네주었죠. 그래서 늘 당신이 기다려줬답니다.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어느 은행 강도가 범행을 위해 은행 영업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어서 오세요 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 청운경찰은 그에게 다가와 미소 띤 얼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 은행 직원들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한 그는 서둘러 은행문을 나섰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도마저 감동케 한 놀라운 고객 만족 서비스였다. 친절은 청각 장애인도 들을 수 있고 시각 장애인도 들을 수 있는 언어이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또한 우리말에 친절한 동정은 철문으로도 들어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진심으로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은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느끼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나의 진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록 상대방이 거칠고 거만하게 나와도 내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더는 자신의 무례함을 고집할 수 없다. 친절은 부메랑 같은 것이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온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인사, 친절한 행동이 일상의 행복을 가져오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느 날 평화롭던 동물 세계에 전쟁이 벌어졌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고 여우는 참모가 되었다. 그런데 여우가 입대한 병사들을 보고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코끼리가 큰 덩치 덕분에 적에게 쉽게 들키리라 생각했다. 당나귀는 머리가 나쁜 탓에 명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토끼는 겁이 많아 도망치기 바쁘고 개미는 힘이 약해 무기를 들지도 못하리라 생각했다. 과연 여우의 말대로일까? 코끼리는 힘이 세기에 전쟁 물자를 나르는 보급병으로 제격이었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 돌격 신호를 알리는 나팔수로 만점이었다. 토끼는 빠른 발 덕분에 작전 기밀을 전달하는 연락병으로 최적이었다. 개미는 눈에 잘 떼지 않아 적군의 동정을 살피는 척후병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우리에게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보다 나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내가 지닌 강점이 남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행여 내가 지닌 강점을 약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태초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지상에는 온갖 형태의 동물들이 넘쳐났다. 동물들은 자기 모습에 대체로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새들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동물들은 다리가 4개나 되는데 자신들은 2개밖에 없었다. 가느다란 다리에 근육마저 볼품이 없었다. 그야말로 새다리였다. 더욱이 등 뒤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2개나 얹혀 있었다.
새들이 신에게 따져 묻자 신이 말했다. 내 등에 있는 건 짐이 아니라 날개이니라. 그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거라. 새의 등 위에 있는 건 짐이 아니라 날개였다. 다리가 가늘고 가벼운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가벼워야 했다. 어쩌면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결국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인정하는 일이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 책 안에는 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따끈따끈하게 바로 오늘 출간된 이 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술술술술 쉽게 잘 읽히는 책이니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서점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